거산이라는 아우처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산의 큰 정치를 되새기를 떼면서 YS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큰 정치 과연 무엇인지 최근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을 설립한 김현철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좀 많이 닮으셨습니다, 진짜로. 아, 예,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예. 거의 흡사하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또 살아오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예. 자, 내년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년 되는 해고요. 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주기 날 윤석열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던데 혹시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까? 예, 그 7주기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무사히 덕분에 잘 치른 것 같은데요. 네. 예,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어서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고 네. 저희 묘역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아, 묘역으로. 예. 그래서 참배만 하시고 가셨는데 예, 그날은 뭐 여러 당직자들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계시는 관계로 뭐 제가 따로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이제 그런 자리는 갖지는 못했죠. 네. 예. 이 YS, 우리 애칭 YS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이 정치적 또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도 드물기도 한데 특히 네. 고비 때마다 YS가 언급이 됩니다. 왜 네.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물론 10주기다 보니까 이제 YS 정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예, YS 정신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한마디로 대도문문의 정치죠. 대도문. 예, 그리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절대 이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정치. 예, 그래서 뭐 때로는 이제 목숨도 불사하는 뭐 그런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결코 대화와 타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하는 그런 정치 기술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YS의 이 결단력, 특히 하나회 청산하고 뭐 금융실명제 등등 도입했는 거 이 결단력, 추진력은 뭐 대단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뭐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해낼 수 못했을 것 같아요. 없는 예. 그런 혁명적인 개혁이라고 봐야죠. 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난 대선에는 또 윤석열 후보를 돕는 특별 고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 대통령에게서 아버지하고 닮은 면모를 봤기 때문이다. 이것 네네.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에서 네. 과거에 좀 5년 동안의 지난 정권이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국민들이 많이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권 교체라는 것은 국민의 바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시기 전에 네. 집주인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 기념 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예, 방문해가지고 이제 처음 대면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1시간 반 정도 뭐 대화를 했을까요?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저도 처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과 상당히 유사한 그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아하. 예, 뭐 이렇게 좀 과단성 있게 말을 한다든가, 결단성 이런 좀 거. 격의 없게 격의 없게 얘기한다든가, 예. 뭐 좀 솔직하게 얘기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겹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국정 한 7개월 뭐 정도 네네. 이제 됐는데 좀 돌아보면 잘한 네.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렇죠. 보입니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출범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5년 대통령 임기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한 1년 정도는 좀 지나야 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 평가를 지금은 하기에는. 평가하기 이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화 타협도 좀 사실 항상 협치에 대한 부분. YS는 과단성, 결단성 있었지만 협치를 항상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김도경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이번에 그 MBC 전용기 배제 관련해서 옹색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날은 우리 그 김 이사장은 이제 뭐 야당의 그 사법 리스크도 같이 지적하면서 양지론을 좀 얘기하신 건데, 예. 근데 뭐 그건 이제 그분께서 이제 또 그렇게 보신 견해이시고, 예.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뭐 배경은 그만큼 지금 이 현재 그 정치 상황이 좀 양극으로 조금 치닫는 거에 대한 그 이제 우려를 좀 나타내신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참 저도 사실 현재 그 작금에 지금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좌우로 이렇게 그 쫙 갈려가지고 여야 여야 간에 그 정치 현실이 좀 너무나 좀 사실은 개탄스럽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예요. 뭐 요새 뭐 주말에 보면은 뭐 그냥 뭐 시내 그 좌우 집회가 많습니다. 이제 집회가 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 면에서는 굉장히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도경 이사장이 얘기했던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묘소 참배 후에 당명록에는 지금은 모두 거산, 김영삼의 큰 정치, 또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큰 정치가 뭡니까? 큰 정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아버님의 정치라는 거, YS 정치라는 거는 결국 그런 그 이제 어떤 파벌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위한 그 당시 아버님의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군부의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을 하실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정말 목숨을 불사하는 그런 이제 그 대의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 야권 세력을 좀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지만 절대 이런 대화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큰 정치라고 보는 거죠. 예. 야권에 있을 때 뭐 야당 생활도 YS가 오래 했으니까요. 그때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지금 야권 상황 뭐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라든지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좀 세다. 검찰 사정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제가 좀 답답한 형국인데 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참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특히 지난 정권들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내부적인 파벌 의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이 친박이니 친명 친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대립적인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에서 파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예, 대장동 그래서 이런 일들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그런 산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야당의 그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네. 예, 많은 국민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뭐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이제 결국 양진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네. 그 반대하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정당하고 좀 이렇게 떳떳해 보이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네네. 지금 대응 과정 특히 네. YS 대통령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보시면서 네. 이건 아닌데 싶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대응 방향 어떤 네. 부분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뭐 이번 이태원 참사는 네.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뭐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네. 뭐 저희가 차분히 또 대처해야 될 그 사건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또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네. 지난 세월호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그런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또 정쟁의 산물로 네.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온당하지 못하다. 네, 하지만 대통령 지금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런 것을 어쨌든 뭐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좀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런 좀 어렵게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도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진 것인데 잘 되길 좀 바라야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정쟁 수단이 아닌 진상을 좀 제대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YS 성수대교 붕괴 그 직후에 바로 사과하고 뭐 문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네. 보면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네. 총리 같은 경우 만약에 YS였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가정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게 바로 비교하기가 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너무나 많은 사고가 있었던 건 사고가 사실이에요.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뭐 김영삼 야당에서는 정부 사고 시절 때. 공학으로 좀 몰고 가기도 했었지만 네. 그 1차적으로는 정부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과거에 누적된 이제 부수적 공사의 이제 그 결과이기도 한 건데 네. 이번 같은 뭐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1차적인 책임을 당연히 지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제대로 좀 해 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인사 문책이나 이런 것은 역시 뭐 진상 조사가 좀 잘 밝혀지고 난 다음에 또 국정조사도 어차피 또 새롭게 열리게 되니까 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뭐 국민적인 또 그 대통령의 그 발표도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네. 또 책임과 문책도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YS 과중에 이제 좀 나쁜 걸로 뽑히는 게 네. IMF 아니겠습니까? 최근 경제 상황도 지금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네. 네. 글쎄 뭐 질문 자체가 뭐 항상 오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부정적인 말씀 주시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문민정부 당시에 참 혁명과 같은 개혁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네. 예, 뭐 하나의 정산이든 실명제든 네. 뭐 지자재 실시든 역사 바로 세우기든 하여간 수많은 개혁 조치들이 있었는데 후반에 그 외환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참 고통에 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아버님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책임과 번뇌를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또 다음 정부로 넘기지도 않고 물론 네. 또 그리고 그것이 외환 위기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 책임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네. 동남아에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도미노 현상이 있었고 외환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누적된 이제 정경 유착에 따르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누적돼서 또 이게 터졌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이제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뭐 안보도 그렇고 네. 경제도 그렇고 음흠. 좀 그런 것 쪽을 좀 잘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기회를 한번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